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수요일이고요. 2025년입니다. 제인 구달 박사가 지난 10월 1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생전에 인터뷰했던 내용 가운데서 일론 머스크, 트럼프, 시진핑,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을 우주선에 태워 가지고 "우주 밖으로 내보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가운데서요. Famous Last Words 닥터 제인 구달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말로는 명사의 마지막 한마디 닥터 제인 구달이라는 제목에 달려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인 구달 박사가 지난 10월 1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3월에 자신의 삶과 일을 되돌아보면서 나눈 인터뷰가 그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세상을 떠난 후에 공개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프로그램은 유명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형식의 다큐멘터리였고요. 약 한 55분 정도 분량입니다. 물론 제인 구달 박사도 그 인터뷰 촬영분이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공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 인터뷰가 한 15분 정도쯤 됐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에 태워 가지고 그가 발견한 행성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러면은 그 우주선에는 일론 머스크도 함께 타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제인 구달이 "일론 머스크가 대장입니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 지지자들도 함께 태울 것이고 그의 극우 정권도 같이 태우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그 우주선에 태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1970 년대에 행동과학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인간의 공격성이 선천적인 건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놓고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침팬지 연구에서 보면은 침팬지는 인간과 DNA의 98.7%가 같고 행동도 사람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인 구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침팬지를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의 우두머리가 있대요. 공격형이 있고요. 둔회형이 있는데 공격형 우두머리는 음침하고요. 공격적이고요. 잔인하게 행동하고요. 때로는요. 원시적인 그런 형태의 전쟁 같은 것도 벌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공격형 수컷 우두머리는요. 오래가지 못한대요. 반면에 두뇌를 쓰는 머리를 쓰는 수컷 우두머리는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행동에 있어서 수컷 침팬지가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막 흥분해 가지고 털이 곤두서고 분노,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감정을 다른 수컷 침팬지도 느낀대요. 그리고 다른 수컷 침팬지들도 공격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위가 공격적으로 변하면은 전체로 퍼지고 모두가 합세해서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학 관점에서 침팬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양상을 보이느냐라고 진행자가 물었더니 그건 영역을 지키거나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또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요. "사람도 똑같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인 구달 박사가 "가끔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하지만 "인간의 대부분은 선량하다. 인간의 대부분은 착하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또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이야기는요.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는 깨우칠 수 있다. 하지만 악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인제 의견을 물었어요, 진행자가.
그랬더니 박사님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지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덧붙여서 "나의 가장 큰 희망은 연민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시민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민을 가진 새로운 세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너무나 암울한 시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금이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앞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 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어 우주선에 태워 보내고 싶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인제 환생을 한다면 또는 윤회를 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인제 진행자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하시더니 "실험실에서 약품 실험을 당하는 가엾고 비참한 동물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인터뷰하는 내내 내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엄혹한 시기에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서 희망이 없으면 무관심해지고 무심해지고 아무 일도 안 하게 된다.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렇게 암울하고 엄혹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끝이다.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어두운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게 된다면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인류의 종말이다." 이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 봅시다. 힘을 더하면 힘을 합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 줘야죠. 누구도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그걸 그냥 수긍하는 그 대신에 끝까지 싸우는 편이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극우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환경이 너무나 끔찍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는 6차 대멸종을 거치는 중이고 기후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6차 대멸종이라 6 차례에 걸쳐서 지구촌에 대멸종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됐어요. 이렇게 아는 과학자들은 벌써 지금 6차 대멸종을 얘기하셨으니까 5 번의 대멸종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그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에 더 많이 절감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인구달 박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변화를 일으킬 도구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 의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일부 고위 정치인과 부패 기업들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덧붙인 이야기가 있어요. "공격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가슴으로, 공격이 아닌 가슴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넷플릭스를 이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보게 된 이유는 아니 뭐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왔길래 일론 머스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이나 네타냐후를 우주선에 태워 가지고 우주로 보내버리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싶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보게 됐는데요. 한편의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귀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구나. 책 한 권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Famous Last Words 닥터 제인 구달 명사의 마지막 한마디 닥터 제인 구달 한번 보시면 좋은 책 한 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좋은 책 좋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